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직 검사 없이 간단한 혈액 검사로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유전자 가위 신기술이 국내 개발됐습니다. 기존 유전자 가위 기술인 PCR과 비교해 100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시료로도 검사할 수 있고 40분 만에 16명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의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줘서 움직임을 돕는 레깅스 형태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실제 환자가 착용하고 외부 동력 없이 AI 자전거를 타는 데 성공했는데 환자의 근육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하늘에서 도심 항공교통 UAM이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여의도와 한강 일대를 시작으로 UAM 노선을 점차 확대할 예정인데 노선이 완성되면 판교에서 광화문역까지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목요일로 다가온 올해 수능날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고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는 의대 증원 여파로 N수생이 많아진 만큼 불수능 쪽으로 전망이 기울었는데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능처럼 변별력이 높고 영어는 다소 쉬워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폐암 세포가 혈액에 방출하는 극미량의 폐암 유전자를 검출하는 원리인데 40분 안에 환자 16명의 시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암 사망률 1위 질환인 폐암.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환자가 암인지도 모른 채 병이 악화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조직을 떼어내 검사하는 조직 생체 검사보다 최근에는 혈액이나 소변 등 체액을 활용하는 액체 생체 검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액 속 암 유전자 양이 너무 적어 임상 적용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극소량의 혈액만으로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암세포가 방출하는 폐암 유전자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에 있습니다. 암세포가 혈액으로 방출한 미량의 폐량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가 인식하고 잘라낸 뒤 이를 대량으로 증폭해 진단하는 원리입니다. 유전자를 증폭해 검출하는 PCR 진단과 원리는 비슷하지만 증폭 과정이 단순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현재 PCR 기술은 이런 증폭 과정이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반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전자를 증폭하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에서는 이런 온도 변화 없이 동일한 온도에서 유전자 증폭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개발한 진단 기술은 PCR 진단보다 1000배 적은 시료만으로도 검출할 수 있으며 16개의 시료를 40분 만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국내 바이오 기업과 손잡고 간편하게 휴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소형화 장비를 개발해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나라 비만 기준 체질량 지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 주목됩니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1년 동안 국민 847만 명의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체질량 지수 25인 한국인 비만 기준을 체질량 지수 27 이상으로 높이는 게 적합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연구원은 사망 위험은 현재 비만으로 분류되는 체질량 지수 25 구간에서 가장 낮았다면서 27 이후 구간부터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질병과 연관성을 우선하고 사망 자료를 보조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서태평양 지역 기준을 따르고 있는 비만 수준을 한국인에게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나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동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 자극을 이용해 스스로 다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개발했는데 레깅스처럼 종일 입어도 편한 재질이기 때문에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교수님께서 못 걷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 일어난 교통사고로 이문섭 씨는 하지 완전마비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좌절도 잠시. 지금 그는 재활로봇 기술을 겨루는 세계대회 자전거 종목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재활로봇 자전거 종목은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혼자서 1960m 트랙을 완주하는 경기입니다.
연세대학교 신동준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AI 로봇 자전거는 모터와 같은 외부 동력 없이 장애인의 근육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는데 이번 대회를 승리로 이끈 동력은 바로 이 레깅스 속 장치에 있습니다. 레깅스 안쪽을 살펴보니 전기 자극 패드가 내장돼 있는데요. 이 패드가 다리 근육을 자극하면 다리가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연구진은 AI 기술을 이용해 어떤 부위를 자극할 때 최고의 효과가 나오는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육이 수축하는 신호를 만들어 장애인의 손상된 운동신경을 대체했습니다. 부드러운 레깅스 재질로 만들어져 오랜 시간 입고 있어도 편한 데다가 재활 기능도 우수합니다. 전반적으로 근육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따라서 이제 생체 리듬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재활의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을 하체뿐 아니라 상체를 활용한 일상 활동에도 확장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상을 장애인에 국한하지 않고 근력 보조가 필요한 노약자와 이동이 불편한 일반인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 우주선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페이스X로부터 우주선에 탑재할 전력 공급용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아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은 스페이스X가 이르면 내년 선보일 차세대 우주 왕복선 스타쉽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하는 우주선으로 지난달에는 5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을 개척해 인류가 이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스타쉽을 개발해 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고객과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비전기차 사업 비중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미래형 첨단 이동수단이 서울 상공을 가로질러 비행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2030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UAM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여의도와 한강 일대에서 본격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서울 전역에 UAM 체계를 구축해 3차원 입체 교통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 아래 여의도와 수서, 잠실, 김포공항 등 4곳의 주요 시설을 구축합니다. 이어 UAM 정거장 30여 곳을 마련하고 버스와 지하철, 개인형 이동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해 탑승, 환승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도심 항공체계는 4단계로 진행되며 초기엔 여의도를 기점으로 사업과 관광, 의료 노선을 운행하고 점차 수도권 광역 노선과 수요자 맞춤형 노선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렇게 되면 판교에서 광화문역까지 15분 만에도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행시간 절감과 운송시장 규모 확대, 버티포트 구축 등으로 연간 약 7조 4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막말 논란 등을 일으켜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결국 탄핵됐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참석 대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 75.8%가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50표, 기권 4표로 임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6개월여 만에 중도 퇴진하게 됐습니다. 의협 대의원단이 회장을 탄핵한 건 2014년 4월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앞서 의협 대의원 103명은 임 회장이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 명예를 훼손했고 간호법 제정도 막지 못하는 등 회원 권익을 침해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 대란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 의정협의체가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목 대표로 참석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운영하지만
가능하면 그 전에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계는 비공개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고 정부는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불참한 데에는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 건강이 협의체의 목적이고 그 방법은 소통이라면서 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한지아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협의체가 논의할 의제엔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체는 이번 주부터 수요일마다 소회의를, 일요일 오후 2시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규제 전반을 점검하는 통합규제 검토 서비스를 11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 주도로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과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과 같은 규제 수요가 많아 국제적인 검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로라 듀드 단장을 비롯한 점검단 21명은 세울 원전과 방패물 처분장을 현장 방문하고 점검 실무 담당자를 면담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검은 지난 2011년 1차 수검 이후 13년 만에 받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차 수검 당시 IAEA가 제시한 22개 권고 제안 사항 가운데 21개 항목을 이행했습니다. 통합규제 검토 서비스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IAEA는 회원국에 10년에 한 번씩 검사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협상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을 발주한 체코 전력공사 자회사의 페트르 자보드스키 사장 등 60여 명 규모의 협상단이 한국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2일까지 2주 동안 경주 한수원 본사와 울산 세울 원전, 원자로와 터빈 등을 제작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실사를 하고 한수원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코 발주사 측은 신규 원전 사업 계약 협상이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일인 목요일은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려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은 전국이 맑고 온화해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대체로 예년보다 4, 5도 높은 기온을 유지해 수능일과 예비 소집일 모두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능일 서울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7도로 예상됩니다. 또 수능일을 전후해서는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0.5에서 2m를 유지해 바닷길 이용에 불편이 없을 전망입니다. 수능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올해 치러졌던 두 번의 모의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준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제 수능 난이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그야말로 물과 불을 오갔습니다. 난이도가 높으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낮아지는데 통상 120점대면 쉬운 시험, 140점 중후반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됩니다. 6월과 9월 시험의 결과는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9월엔 너무 쉬워진 나머지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자가 늘어난 의대 총 정원보다 많았습니다. 영어는 적정 1등급 비율을 6% 정도로 보고 있는데 6월엔 응시자 100명 가운데 1명만 1등급일 정도로 어려웠지만 9월엔 1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양극단인 이 결과는 수능 난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쉽고 어려운 두 시험의 중간 정도를 예상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수험생의 구성도 난이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의대 증원 여파로 N수생이 많아진 만큼 전문가들의 전망은 불수능 쪽에 더 기웁니다.
국어, 수학은 지난해 본수능 때에 변별력 높게 출제됐던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영어 과목은 6월이라든지 지난해 본수능보다는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9월 평가원보다는 다소 좀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엔 중상위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만큼 변별력 확보를 위해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끼워 넣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항이 아니라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이 풀 수 있는 문항에서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서 변별력 확보를 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앞부분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걸려 뒤쪽 배점이 큰 문제가 쉽게 출제되어도 아예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문에 입시 전문가들은 평소에 잘 풀던 문제들을 더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사흘 앞두고 각 시험지구로 문제지와 답안지가 배송됐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관공서와 기업 등의 출근 시간이 10시로 늦춰지고 특별 교통 대책도 시행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트럭에 각 지역으로 출발하는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가 차곡차곡 실립니다. 대형 모니터로 차량에 실리는 문답지의 지역별 수량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시험 전날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송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철통 보안 속에 이루어지는 운송 과정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해당 시도교육청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이 동행합니다. 문답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됩니다. 1282개 각 고사장으로는 수능 당일 아침 경찰의 경호 속에 배송됩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수능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 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자체별로 특별 교통 대책도 시행합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교통대책 상황반을 운영해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험생 등교 시간을 고려해 수도권 지하철에 임시 열차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1차례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수송 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돼 수능 당일 차량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200m 밖에서 내려 걸어가야 합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도착 지연을 막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추어집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카카오에 들이운 악재가 좀처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과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연달아 맞으며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모습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한숨 돌리는 듯했던 카카오. 앞으로도 성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혹시 경영 복귀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실까요? 불과 닷새 만에 또다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를 겨냥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택시 호출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의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가맹택시의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입니다. 시점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인접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금융당국의 중징계도 떨어졌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다며 과징금 4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심의 자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굉장히 위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열사와 시너지를 내야 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사법 리스크가 일종의 악재가 되는 경우로 봐야 되겠죠. 한창 사업에 고삐를 쬐 시기지만 각종 사법 리스크가 줄줄이 터지면서 카카오의 앞날엔 한층 더 먹구름이 들이우게 됐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 TSMC가 중국 기업용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TSMC가 11일부터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중국 고객사들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 AI 클라우드를 위한 반도체 설계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빅테크들의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짚었습니다. TSMC의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재집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TSMC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량한 사람이고 미국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유독 길었던 폭염 등 영향으로 크게 뛰었던 김장 재료 가격이 정부 지원 끝에 비교적 안정화됐지만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김장을 포기하자는 이른바 김포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또 농협이 이제 농식품 구독 플랫폼 회원 이제 4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올해 72%가 김장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것뿐만 아니고 김장 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도 이제 이런 그 김장을 안 하겠다 대답한 비율이 30%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한 이제 물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무가 도매가가 이제 20kg당 17,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23,744원보다는 낮은데 평년보다는 한 51% 증가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가격이고요. 또 파종기에 또 고온하고 여러 가지 그 가뭄이 겹쳐가지고 생산량이 이제 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가을 배추 생산량도 또 올해 또 118만 톤 정도 돼서 5.1% 줄어든 걸로 이제 감소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재료인 배추랑 무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니까 평년보다는 그래서 김장 비용은 결과보다 예상보다 이제 예년보다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갯바위 낚시를 즐기는 분들 가운데 낚싯대 여러 개를 설치하려고 바위에 강제로 구멍을 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행위를 했다가는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코앞에 둔 갯바위들. 오직 파도 소리와 새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낚시인들에게 꿈 같은 일입니다. 아무래도 갯바위가 좀 이렇게 밑밥을 치면서 고기가 모이는 이제 오는 거 느낌 때문에 갯바위를 많이 찾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즐거움과는 별개로 낚시객이 찾았던 바위 곳곳에서는 구멍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하나가 아닌 낚싯대 여러 개를 쓰겠다며 바위에 구멍을 뚫어놓은 겁니다. 단단한 바위를 뚫어야 하니 전동 드릴 같은 공구를 들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이 낚싯대를 구멍에 고정하기 위해 쓰고 버린 폐납은 어류나 갑각류에 축적돼 성장이나 번식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 다수 낚싯대로 마구잡이 포획을 하다 보니 어족 자원이 고갈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안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천공도구를 들고 입장하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몰래 구멍을 뚫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성숙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정비와 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낚시객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전국 국립공원 5개 지역에서 갯바위 훼손이 심각하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공단은 이들 지역에 출입을 제한하는 생태휴식제를 이어나가며 생태계 회복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일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여야 의정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이 불참하면서 당분간 여의정협의체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협의체에 불참한 전공의 대표는 첫 회의를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의대 증원 여파로 N수생이 많아진 수능시험이 이번 주에 치러지는 만큼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